혹시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당뇨는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 졸업하는 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오생입니다. 저는 30년간 대학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약 먹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당뇨 방법만 알면 제대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당뇨를 제대로 졸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심장질환 발생 위험률이 무려 40%나 줄어들고 콩팥 질환 발생률도 33%나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당뇨 환자 100명 중에 20명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면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12명 정도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큰 차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당뇨 치료 과정에서 소화불량도 좋아지고 두통도 사라지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몸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뇨라는 게 사실은 우리 몸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진짜 당뇨 졸업 비법을 오늘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당뇨는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누구든지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당뇨가 무서운 병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합병증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뇨 합병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미세혈관 합병증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가는 혈관들이 있죠. 이 가는 혈관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가는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중 첫 번째가 말초신경병증입니다.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환자분들이 진료받으러 와서 발끝에 느낌이 없고 남의 발 같다고 하세요. 이 정도까지 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망막병증이에요. 당뇨 걸리면 눈이 먼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망막병증이 생긴다고 해요. 눈의 망막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이 좀 침침하다가 나중에는 실명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신증입니다. 바로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변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기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해요. 평소보다 소변에 거품이 많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사실은 신장이 안 좋았던 건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 나중에 투석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세혈관 합병증이 계속되면 정말 무서운 대혈관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미세혈관 합병증을 방치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심장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못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병이 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무섭죠? 그럼 이런 무서운 합병증을 어떻게 미리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보통 병원에서 당뇨 검사할 때 꼭 하는 검사가 세 가지 있어요. 당뇨병에서 인슐린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인슐린이 뭐 하는 녀석인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거든요. 혈액 속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 역할을 못하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에요. 이 인슐린이 정상적인지 판단하는 검사가 인슐린 저항성과 C펩타이드 검사거든요.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혈당이 높은데 인슐린도 높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C펩타이드 검사는요. 이건 췌장에서 인슐린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보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췌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합병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라는 걸 진행해요. 이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손톱 밑에 미세혈관을 직접 들여다보는 검사예요. 이거를 통해서 미세혈관이 얼마나 건강한지,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세 가지 당뇨 검사는 자주 받으시면 정작 중요한 검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뇨 환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검사인데도 말이죠. 제가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눈 검사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뇨 환자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뇨성 망막병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당뇨 진단받고 5년 동안 눈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려져서 병원에 오셨는데 이미 망막출혈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어요. 당뇨약 먹는 귀찮음보다 시력이 나빠져서 잘 안 보이게 되는 게 삶의 질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합병증은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관리를 해야 하는 중요성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당뇨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으시죠? 당뇨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는 가늠하실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 계신가요? 갈증이 심해서 물을 많이 드시는 분은요?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을 의학적으로는 삼다일소라고 해요. 뭐냐면 많아지는 세 가지와 적어지는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소변을 많이 보고 물을 많이 마시고 밥을 많이 먹는다를 삼다. 그런데 오히려 체중이 줄어든다 이걸 일소라고 해서 삼다일소라고 합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당뇨예요. 하루에 소변을 10번 이상 본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밤에 2-3번 이상 깨서 화장실 간다면 더욱 그래요. 그 다음이에요. 갈증이 심해서 물을 계속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다 중 마지막 다식입니다. 다식은 배고픔을 자주 느끼는 거고요. 반대로 일소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체중 감소가 있어요.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데도 체중이 감소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테스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5초 주먹법이라는 건데요. 지금 따라 해보세요. 주먹을 꽉 쥐고 5초간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펴보세요. 어떤가요? 3초 안에 손가락 끝이 원래 색깔로 돌아왔나요? 만약 3초가 넘어도 하얗게 있다면 말초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당뇨를 진단할 수는 없지만 증상이 있으시면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당뇨에 근본적으로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코르티솔이 혈당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죠? 폭식하게 되고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국인 당뇨의 특징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에 비해서 크기가 12%나 작다는 걸요. 그리고 기능은 무려 31.5%나 떨어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보다 당뇨에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악화되기도 쉬워요.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절반이 뚱뚱하지 않은 마른 당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별로 안 쪘는데도 당뇨에 걸리는 거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췌장 기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마른 당뇨가 더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이 당뇨 위험군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비만도 아니고 말랐는데 건강한 거지. 내가 설마 당뇨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서양식 치료법보다는 우리 체질에 맞는 치료법이 더욱 필요한 거죠. 이제 당뇨 유형별 맞춤 치료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영상 잠깐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나도 이제부터 당뇨 졸업이라고 남겨서 서로 응원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당뇨라고 해서 다 똑같은 치료를 하면 안 돼요. 유형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해요. 먼저 2형 당뇨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주된 문제인 당뇨예요. 인슐린은 나오는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간, 심장, 소화기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간이 왜 중요하냐면 간에서 포도당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일을 하거든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인슐린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죠. 그 다음이 1형이나 1.5형 당뇨예요. 이런 분들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동시에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하고요. 특히 1형, 1.5형 당뇨 환자분들은 복합 탄수화물을 적절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아예 탄수화물을 끊으면 안 돼요. 현미, 잡곡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꾸준히 드셔야 하고 간식은 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췌장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등을 펴고 앉아서 흉추 7번, 8번 부위를 마사지 볼로 자극해 주는 거예요. 이 부위가 바로 췌장과 연결되는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어깨를 쭉 펴고 등을 곧게 세워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췌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정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하는 게 있어요. 바로 환기차예요. 환기라는 약재가 있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췌장의 베타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거든요. 환기차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물 1리터에 환기 한 줌, 대략 20-30g 정도 넣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러면 물이 연한 갈색으로 우러나와요. 이걸 하루에 2-3잔씩 드시면 돼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환기는 몸이 너무 뜨거운 분들, 감기나 병에 걸려 고열이 있거나 염증이 심한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임신하신 분들도 드시지 마세요. 환기의 효능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췌장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또 면역력도 높여주고 혈액순환도 개선시켜줘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한테 정말 좋은 약재가 바로 환기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환기차를 꾸준히 드신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에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것만으로 당뇨가 완치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마신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그리고 건강 유튜브에서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요.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한 번쯤 상의를 하신 뒤에 드시길 권장드려요. 이렇게 집에서 손 쉽게 할 수 있는 요추 마사지, 환기차로 당뇨 졸업을 위한 키트를 마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당뇨 극복과 졸업을 위해서는 우리 식탁의 음식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하죠? 운동하셔야 한다고요. 자, 이제 당뇨 극복을 위한 운동과 식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 가면 자주 뭐라고 하시나요? 당뇨병 완화를 위해 운동을 꼭 하세요. 이러죠. 그러면서도 정작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 알려주죠. 저한테도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봐요. 선생님,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요. 먼저 운동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이 바로 맨발 걷기예요. 왜 맨발이냐고요?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되는 반사구가 있어요. 맨발로 걸으면 이 반사구들이 자극을 받아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혈액 점성이 높아서 끈적끈적해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액 점성이 낮아지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돼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 예방에도 정말 좋겠죠.
하루에 30분 정도 감각을 제대로 느끼려면 잔디밭이나 모래사장에서 맨발로 걷는 게 좋은데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하판 하나 사서 걷기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발끝치기 운동이에요. 이거는 정말 간단해요.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위로 치켜드는 거예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이 운동이 하체 혈액순환에 정말 좋아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말초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발끝치기를 20분 이상 꾸준히 하시면 하체 근력도 강화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운동법 외에도 중요한 게 상황에 맞는 운동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밥 먹고 나서 혈당이 높은 분들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밥 먹고 30분 후에 빨리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혈당이 빨리 떨어져요. 반대로 장기적인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더 효과적이에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포도당을 소비하는 능력이 커지거든요.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근력 운동을 기본으로 하시고 비만 당뇨 환자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하되 근력 운동도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당뇨 관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밥을 너무 미워해요. 그런데 잠깐 우리나라 쌀 섭취량은 줄어드는데 당뇨 환자는 왜 늘고 있을까요? 그렇죠. 밥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쌀 50%에 잡곡 50%를 섞어서 밥을 지어보세요. 현미, 보리, 콩, 조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져요. 그리고 요리할 때는 당연하게도 덜 달고 덜 짜고 덜 기름지게 해야 합니다. 이게 한식의 기본이거든요. 우리 전통 한식은 사실 당뇨 환자에게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밥 먹고 반찬을 먹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좀 웃기지만 효과는 있습니다. 밥부터 먹지 마시고 야채부터 드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먹기만 해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위 속으로 들어간 야채의 식이섬유가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그런데 식단 관리라는 게 당뇨에 좋은 음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쁜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정제 탄수화물인 면, 빵, 떡, 그리고 당기 많은 음료수를 안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는 진짜 피하셔야 해요. 이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물 대신 음료수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만 끊어도 혈당이 많이 좋아져요. 간식도 문제예요.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건 한번 먹으면 혈당이 하루 종일 불안정해져요. 대신에 견과류나 치즈, 삶은 달걀 같은 걸로 간식을 드세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요. 정말 중요한 건 습관이에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꾸준히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모든 걸 어떻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1단계 검사부터 시작하세요. 인슐린 저항성 검사, C펩타이드 검사,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 이 세 가지로 내 당뇨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안과 검진 꼭 받으시고요. 2단계는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맨발 걷기 하루 30분, 발끝치기 운동 20분씩 해보세요. 그리고 거꾸로 식사법으로 야채, 단백질, 밥 순서로 드시고요. 환기차도 꾸준히 드셔보세요. 3단계는 나쁜 습관 끊기예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정제 탄수화물, 당분 많은 음료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끊어 나가세요. 한 번에 다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하나씩 끊어 가시면 돼요. 4단계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명상이나 산책,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당뇨 졸업에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혈당이 잘 안 떨어져도 약간씩이라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걸 믿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확실한 변화가 와요.
실제로 제가 봤던 한 환자분은 처음에 당화혈색소가 9.5%였어요. 정상이 5.7% 미만인데 거의 2배에 가까웠죠. 그런데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더니 6개월 만에 7.2%로 떨어졌어요. 1년 후에는 5.8%까지 떨어져서 거의 정상 수준이 됐어요. 이분이 특별한 걸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거예요. 물론 약도 빼먹지 않고 잘 챙겨 드셨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당뇨는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졸업할 수 있는 병이에요. 혹시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바꾸기 어려우시다면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거꾸로 식사법만이라도 해보시고 내일부터는 발끝치기 운동도 추가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시면 돼요. 전혀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전해드릴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런 좋은 정보는 주변 지인들과 나누어야 제맛입니다. 공유하기로 카카오톡 친구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당뇨 극복 스토리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뇨 졸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시죠. 당뇨는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 졸업하는 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당뇨에서 자유로워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